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2회 전기기사, 전기자기약 출제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설명이랑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번 문항부터 바로 들어가 보면 진공 중에서 한 변에 Am인 정사각형 단일 코일이 있다. 코일에 I의 전류 걸릴 때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해라. 이거 결국엔 그거 아닙니까? 정N각형 중심자계. 정N각형 중심자계 H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어떻게 되죠? 2파이 A분의 NI의 탄젠트 N분의 파이다 라고 하는 거. 뭐 수업 시간에 진짜 수없이 유도해 드렸던 것 같고, 중요한 건 뭐였냐면 A라고 하는 게 한 변의 길이가 아니에요. 반경이에요. 반지름. A가 반지름이 된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한 변이 A라고 나왔어요. 그 A를 여기다 그냥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변이 A가 되는 정사각형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한 변의 길이가 A, 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으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는 거고, 중심점은요, 교차하는 요 점이죠. 결국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2A를 2로 나눈 거. 그럼 여기다가 쓰실 때 2파이 A 대신에 2분의 루트 2A가 되고, N각형은 4I, 탄젠트 사각형이니까 4분의 파이. 탄젠트 45도는 의미가 없고요. 두 개 약분시킬 수 있겠죠. 결국 뭐 답으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루트 2파이 A분의 4I라는 것도 답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유리화 시킬 수 있잖아요. 2파이 A분의 루트 2식을 곱한 거죠. 4루트 2I 해서 또 약분시킬 수도 있잖아요. 2로. 파이 A분의 2루트 2I. 이게 보면 우리 책 문제였을 거예요. 맞네요. 얘도. 1번 문제가 요거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가시도록 하죠. 2번 같은 경우는 단면적의 길이가 L, 투자율이 뮤인 자성체의 자기회로의 권선을 N에 감아서 I라는 전류를 흐르게 할 때의 자속을 구해보세요 라는 건데, 자속이라는 파이는 전류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전류 I가 R분의 2니까 얘는 자기저항 RM분의 기자력 F가 되는 거고, RM이라고 하는 게 뮤 S분의 L이고 F가 NI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상 솔레노이드가 나오면 자속 파이를 L분의 뮤 S NI라는 식으로도 쓸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거죠. 4번 L분의 뮤 S NI. 3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속 밀도가 0.3, B라는 자속 밀도가 0.3에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어 있고, 전류가 5A, I가 5A에다가 길이가 2m에다가 세타가 60도라고 하는 각이 있을 때 두체가 받는 힘을 구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자개장 안에서 발생하는 힘, 전자력. F는 IBL의 사인 세타. 아바이는 신이다 이렇게 외우시기로 했잖아요. 그럼 I라는 전류가 5A, 자속밀도 B가 0.3, L이 2m, 사인의 60도. 이게 그냥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2.59 정도 나오니까 2번, 2.6을 정답으로 합시다 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4번 문항 보실게요. 자,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떤 대전체가 진공 중에서 전속이 Q라고 합니다. 전속이 Q일 때 이 대전체를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 속으로 가져갈 경우에 전속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전속이라고 하는 푸사인은요, 진공 상태이던 진공 상태가 아니던 항상 Q쿨롱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적용하던 거죠. 전기력선은 매질의 영향을 받더라도 전속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아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30V per m의 전개네. 전개 부위가 전인데 30V per m의 전개네요. 30V per m 전개네. 이가 30V per m. 80V 되는 점에서 V라는 전위가 80V가 되고 있고, 전하가 1쿨롱. 이때 떨어진 거리, 이동 거리가 80cm래요. 그럼 그때의 전위를 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전위를 구하게 되면 V라고 하는 전위는 전위차 V1-V2가 될 거고요. 이때 V1에 해당하는 기본 전위가 몇 볼트냐면 80V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80V라는 기본 전위에서 빼기 V2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V는 2R,
혹은 V는 ED, V는 GR. 그럼 ER이죠. 전개에다가 80cm. 83, 24니까 빼기 24. 결국에 요게 되는 거죠. 6이 될 거고요. 56V 정답이네요. 4번. 주의하실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전개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전개의 반대 방향으로 라는 말이 붙으면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교재에서 누누이 얘기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다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출제된 6번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 스토크스 정리에 대한 걸 찾는 것 같아요. 스토크스 정리. 뭐 이미 쌤들은 전자기학 1장에서 스토크스 정리하고 발산 정리라는 걸 이미 공부하셨기 때문에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건 쉬운 거였어요. 선적분을 면적에 해당하는 적분값으로 바꿔라. 이게 스토크스 정리가 되죠. 그래서 보통 쓸 때 인테그랄 CADL, 코드나 라인이죠. 코드라고 하는 C, 라인이라고 하는 L을 인테그랄 S, 사이드, 면적으로 바꿀 거예요. 회전시키는 겁니다. 로테이션 ADS 값으로. 그래서 결과가 인테그랄 S의 로테이션이니까 나블라 크로스 ADS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건 코드라고 하는 C나 라인이라고 하는 L을 면적이라고 하는 사이드로 바꾼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같이 했었던 게 뭐였어요? 발산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발산 정리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면적에 해당하는 적분값을 최적 적분값으로 바꿔주는 거라 사이드라는 기호가 볼륨이라는 기호 V로 바뀌어주는 거. 원래대로라고 하면 발산의 기호인 다이브전스를 썼어야 되죠. 인테그랄 S의 ADS라고 하는 녀석은 인테그랄 V의 다이브전스 ADV가 되고 그럼 인테그랄 V의 나블라도트 ADV가 된다라고 쓰는 건데 핵심은 여기였어요. S가 V로 바뀌면 발산 정리였고 선이라고 하는 라인, 코드가 사이드, 면적 S로 바뀌게 되면 스토크스 정리. 자, 그래서 6번 문제 답 찾으면 L, 바뀐 거 L이 하나밖에 없네. 4번밖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L이 S로 바뀔 수 있는 게 보기 중에 4번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넘어가시고 자, 다음 7번 문항이신데 이 7번 문항도 책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네요. I라는 전류가 흐르고 4I라는 전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P라고 하는 것, A만큼 떨어진 지점과 B만큼 떨어진 지점을 P라고 한대요. 문제는 P점에서의 자기의 세기가 0이라고 한다면 B분의 A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I라는 전류 때문에 A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개가 만들어지죠. 이때 이 자개는 들어가는 자개 H1이 될 거고 또 다른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4I라는 전류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져요. 이 방향이 H2다라고 하면 서로 들어가고 나오는 상쇄되는 방향이 이 김에 H1과 H2가 같아야만 자개의 세기가 0이 되는 거고 H1의 크기는 2파이 떨어진 거리 A의 I가 될 거고 H2의 거기는 2파이 B 떨어진 거리 B의 전류는 4I. I는 약분, 2파이 약분시키면 4A가 B가 될 거고 B분의 A는 4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결국 4분의 1, 4번이 정답이 되네요. 8번 문항 넘어가시죠. 8번으로. 자, 8번은 정상전류에서 오음의 법칙에 대한 미분형을 찾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 미분형이라고 하는 게요. 전류밀도 얘기잖아요. S분의 I를 뜻하는 거고 면적 S분의 I가 오음의 공식으로 R분의 V니까 결국 면적하고 저항을 곱한 것분의 전인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식이 로우의 S분의 L이라는 것만 아시면 S라는 면적이 약분이 되면서 로우 곱하기 L분의 V니까 로우분의 1 곱하기 L분의 V가 되고 전위를 거리로 나눈 게 전개이기 때문에 로우분의 1 곱하기 전개 2라고도 쓰고 로우의 역수인 전도율 K2라고도 하죠. 얘네들이죠.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 전류 밀도. 물론 편의에 따라서 소문자 I 대신에 J라고 쓰기도 해요. 그건 이제 주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가시죠. 9번 문제도 사실 공간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조금 그냥 여기서 써볼게요. 바로. 진공내의 점이 3,0,0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전하 Q가 존재하는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론 값이래요. 이때 6,4,0의 전개의 크기하고 단위 벡터를 구하래. 자, 일단 전개라고 하면은 이는 4파이숑제로 알자 승분의 Q가 되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인데 Q는 이미 나왔어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그럼 R이라는 걸 구할 거예요. 그럼 R은 거리 벡터 R은 나중에 접해서 처음 접해 빼는 거니까 3i 플러스 얼마가 되고 4j가 되고 거리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네요. 결국 5의 제곱이 될 거고 약분 25분의 94 얼마가 될 거다. 36. 이게 전개의 세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구하라고 한 게 단위 벡터예요. 그럼 단위 벡터는 m 벡터를 뜻하는데 m 벡터는요. 거리 벡터의 크기분의 거리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거리 벡터의 크기가 5. 거리 벡터가 3i 더하기 4j. 그러면 5, 6에 30, 0.6i나 ax, 0.8j나 ay.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와야죠. 정답은 1번에 있습니다. 5분의 1로 묶어버렸네요. 여기서. 뭐 어떻게 풀던 해결은 할 수 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0번 문제는 위에 8번을 좀 지워야겠습니다. 뭐 9번은 책하고 똑같으니까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다 맞추셨을 거고 10번은 전속밀도 D가 X의 제곱 I, 아이고 대문자네. Y의 제곱 J, Z의 제곱 K라고 주어지고 좌표가 1,2,3에서 최적 전하 밀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로우 V예요. 쌤 이거 기억나세요? 전자기학 2장에서 공부하실 때 보면 로우 V라고 하는 최적 전하 밀도는 최적 V분의 Q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전속 밀도가 주어졌을 때, 전개가 주어졌을 때, V, 전위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다 있었어. 예를 들면 다이브전스 D라고 하는 게 로우 V다. 가우스 발산 정리였죠? 그래서 다이브전스 2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고요. 푸아송 예방 정식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D만 있을 때니까 요거 풀면 되면 나블라 도트 D가 로우 V가 되는 거고 나블라는 뭐예요? 라운드 X의 라운드 VI 더하기 D는 이따가 쓸까? 죄송합니다. V는 나중에 쓸게요. 나블라만 씁시다.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 K가 나블라인데 주어진 함수 D가 벡터예요. 벡터여서 X제곱의 I, Y제곱의 J, Z제곱의 K라는 벡터가 나왔으니까 편미분하실 때에도 같은 벡터 두 개요. 벡터 도트 벡터면 내적이니까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합한다. i는 없어지고 x제곱 x에 미분하면 2x 더하기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더하기 z하면 2z 이렇게 되는데 xyz 값이 있어요. 여기는 1, y는 2, z는 3 그리고 2 더하기 4 더하기 6이어서 답이 얼마가 나올 거다? 12. 1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10이라는 값을 1번에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10 해주시면 12 해주시면 되겠다. 자, 11번째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1번 문항은 다음 식 중에서 틀린 걸 찾는데요. 2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다. 전위경도죠. 전개는 그레디언트 V라고 해서 전위의 기울기와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1번 맞는 거고 ENDS라고 하는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전위 구하는 식도 맞고요. 근데 3번이 틀렸네. 그레디언트 뭐라고 나온 거야? V라고 나왔는데 그레디언트 V면 나블라 도트 V죠? 그럼 나블라 앞에서도 했잖아요.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 K에다가 V가 전위 함수이기 때문에 스칼라 하나씩만 붙여주는 거지. 제곱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틀렸다. 12번째 문제 보실게요. 12번 문항은 도전율이 시그마인 도체에서 전장 2에
전류 밀도 J가 흘렸을 때 이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표시하는 식. 이게 좀 독특한 문제긴 한데, 자, 1번 한번 볼게요. 인테그랄 V에 E.J의 dV예요. 이거 전류 밀도입니다. 사실 이거 최적에 대한 적분이니까 적분 변수가 없어. 전개랑 전류 밀도랑 최적이니까 그냥 EJV라는 최적이 곱하기가 된 거야. 그러면 쌤 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거는 단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E가 전개면 볼트 퍼 뭐가 돼요? 미터. J가 전류 밀도면 암페어 퍼 제곱미터. 곱하기 V가 최적이라면 미터의 3승. 그럼 요거 약분되니까 단위가 뭐가 돼? 볼트 암페어. 볼트 암페어는 무슨 전력 성분이야? 그렇지. 피상 전력 성분이잖아. 결국 단위 환산하란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유별난 패턴이긴 한데 단위만 맞춰 본다면 해볼만 하죠. 13번.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버 길이가 3cm 임막대 자석을 배식이 120A 턴퍼미터의 평등자기 내의 자력선과 30도의 각도로 놓으면 회전력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회전력 토크 T 공식이 어떻게 돼요? MLH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회전력 토크 T예요. 자극 M이 얼마인가 찾아볼까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도체 길이 L이 얼마죠? 얼마야? 3cm?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자개의 세기는 얼마로 나왔어? 120A 턴퍼미터. 사인의 몇 도라고 했죠? 30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이다. 뭐 계산기만 눌러주시면 2번. 회전력 토크 T는 좀 쉽게 나온 것 같고 14번 문항 가겠습니다. 자, 14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네요.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의 대응으로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도전율 맞아요? K라고 하는 걸 뭘로 바꿔라? 투자율 뮤로 바꿔라. 그러면 전하 Q라는 건 뭘로 바꿔라? 자하 혹은 자극 M이 되고 단위가 웨버죠? 전하는 뭐여야 돼? 단위가 쿨롱. 힘은 똑같았어요. 그럼 전개 E라고 하는 건 볼트 퍼 메타, 뉴턴 퍼 쿨롱 이렇게 쓰는데 이걸 뭘로 바꿔라? 자개 H 뭐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거잖아. 그리고 뭐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만 기본하면 전하, 자하 이렇게 바꾸는 것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거 했었죠. 전기 저항 R은 로우 S분의 L이니까 KS분의 L인데 그럼 자기 저항 RM은 K 대신에 누구? 투자율 뮤, 면적 S, 길이 L 이렇게 바꿨고 전류 I 대신에 자속 파이 이렇게 바꿨고 기전력 E 대신에 기자력 F 그죠? 그래서 뭐 NI, L분의 뮤S NI 뭐 이렇게 등등등등등 전기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 그럼 자기 저항의 역수는 퍼미언스 뭐 이렇게 막 대응했던 거 있었어요. 그 중에 아닌 거 트는 거야. 자속, 전류, 기자력, 기전력, 자개, 전개 다 맞네? 3번에 보면 투자율이 유전율이 아니라 투자율은 뭐가 돼야 돼요? 도전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14번 문제는 뭐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미 수업 때 다 외우고 계신 거라서 자 15번 문항으로 넘어가실게요. 자기 인덕턴스의 성질을 옳게 표현한 걸 찾는 게 15번인데 이 자기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정액값을 갖는다 그랬죠? 자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책하고도 똑같은 문제였고 16번째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와 일치하는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오는 거. 전파 속도 V 공식이 뭐예요? 위상정수 베타분의 각속도 오메가인데 결국에 정리해보면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고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이 입실론 모양이 문제가 되죠. 루트에 입실론 S 뮤 S분의 빛의 속도는 얼마? 3 곱하기 10의 8승. 그럼 이 속도랑 이게 같아져야 되니까 입실론 S 뮤 S는 얼마? 1. 3 곱하기 10의 8승이 빛의 속도잖아. 답은 1씩 나와 있는 2번. 17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7번은 에너지 아니구나. 4A의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수가 4웨버입니다. 전류가 4A인데
자속 파이가 4웨버라고 합니다. 저 회로에 축적되어 있는 자기 에너지를 구하세요. 저장되거나 축적되거나 하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Li 제곱. 물론 정규반 수업 시간엔 다 적분해 드리죠. P 가지고 에너지 만들 거고 적분 통해서 만드는 거고, Li는 n파이다 해서 n을 1회라고 가정해서 각각 대입하면 2L분의 파이 제곱도 만들 수 있고 2분의 파이 i도 만들 수 있더라. 그럼 이거 갖고 풀면 되지. 2개 곱한 16을 2로 나누니까 8줄, 답은 8줄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서 18번째 문항 보시겠습니다. 18번째 문제는 유전율이 입실론, 도전율이 시그마, 반경이 R1, R2, R1이 R2보다 작다. 길이가 1인 동축 케이블에서 저항 R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동축 케이블이 포인트 단어죠? R이요, 용량만 알 수 있어도 C분의 입실론 로우를 구할 수 있잖아. RC가 입실론 로우니까. 근데 동축 케이블의 C 값은 어떻게 되는가? 동축 케이블 동심 원통도체다 라고 하면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L 페러퍼미터. L 떼버리면 L 있으면 페럿, L 떠버리면 페러퍼미터. 그래서 지금 보기에 L이 있는지 볼까요? L이 있네. 그럼 여기다 그냥 누시면 되겠다. 그래서 C라는 자리에다가 얘들을 집어넣어 줄 거니까 R이라는 저항은 C라는 자리가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L분의 1분의 입실론 로우면 입실론은 약분이 되고 2파이 L분의 로우에다가 ln의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어디 있나 볼까요? 2파이 L. 로우 대신에 누구 썼어요? 그쵸? 이것도 하나 또 써야 되네. 고유장 로우는 전도율 K분의 1이랑 같다. 서로 역수니까. 근데 K라고 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도 어때? 같으니까 요거 다시 쓰면 2파이 시그마 분의 1 ln A분의 B인데 문제에서 A 짧은 게 뭐였어? R1 긴 게 누구였지? R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답으로 찾아야 되는 녀석이 어디 있나요? 3번. 물론 뭐 L이라는 거 추가시켰다는 얘기예요. 추가하던 안 하던 뭐 L이야. 19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어떤 한상 솔레노이드 단면적이 S, 자루의 길이가 L, 투저율이 뮤라고 한다. 이때 이 철심에 균등하게 코일을 N에 감고 전류를 흘렸을 때 자기 인덕턴스의 설명. 환상 솔레노이드 상에서 인덕턴스 L의 공식은 하나죠. L분의 뮤 SN의 제곱. 물론 자기 저항을 쓰게 되면 RN분의 N제곱을 써도 어떻다? 같다. 그러니 인덕턴스 L은 권선수 제곱에 뭐 할 거다? 비례할 거다. 정답이 2번이 되네요. 하나만 더. 20번. 상이한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자파가 만족해야 할 조건이 아닌 거. 이거 책에서도 똑같죠. 3번에 보시면 경계면 양측에서 자속 밀도의 접선 성분이 같다가 아니라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 접선 성분이 아니라 수직 성분. 즉 뭐여야 돼?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 자계라고 하는 게 접선 성분인 수평 성분이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2회 때 본 20문항도 한번 풀어봤는데 이번 2회 문제는 지난 1회보다는 조금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